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횡비틀림 자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은 국부 자굴이 힘 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식은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지 국부 자굴 강도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형태는 어떻습니까? 지난 횡비틀림 자굴 경우와 똑같이 형태가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졌어요. 단면 항복, 비탄성 자굴, 탄성 자굴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수직축은 국부자굴 강도를 고려한 자굴 응력이 되겠고, 수평축은 판폭 두께비입니다. 플랜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플랜지 이게 폭 BF, 두께 ETF 이렇게 됐죠. 왜 2로 나눴냐 하면은 센터에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튀어나왔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BF에다가 이게 2분의 BF겠죠? 그걸 TF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항복응력이고 0.7 FI가 되는 거는 왜 그런다 그랬었죠? 잔류응력이 0.3 FI이기 때문에 그거랑 얘랑 더하면은 프렌지 끝에서부터 이렇게 항복이 되는 요 순간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면 항복과 비탄성 자굴을 나누는 요 값은 람다 PF라고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0.38의 루트 2의 FI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람다 RF는 0.9의 KC2 FL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뭐 식을 어떻게 유도했냐? 그거보다는 실험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을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프렌지 국부 자굴 현상은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빔에 이렇게 힘 모멘트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위에는 이렇게 압축이 걸리고 밑에는 이렇게 인장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부 프렌지가 이 프렌지가 압축을 받게 되는데 압축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자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압축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굴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프렌지가 국부적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프렌지만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부자굴이에요. 빔 전체가 어떻게 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횡비틀림 자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국부자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프렌지만 이렇게 자굴이 일어났다. 그래서 프렌지 국부 자굴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게 봤었던 이 강도식 이 세 구간에서 우리가 이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자굴 응력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게 설계 기준의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람다가 람다 PF보다 작은 경우 람다 PF가 여기죠. 그 람다가 요 람다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폭 두께비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뭐야? 여러분 보는 것 같이 얘는 항복이죠. 자굴 응력은 항복이다. 람다 PF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한다. 요 지점 항복이냐 요 항복 쪽이냐 비탄성 자굴이나 나누는 요 포인트가 0.38의 루트 2의 fi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람다가 요 어디에 있다 이거야. 그럼 무슨 자굴이죠? 네, 비탄성 자굴이죠. 람다 RF는 여기가 람다 RF 자리입니다. 요 사이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람다가 여러분들 단면의 프렌지 폭 두께비가 요 사이에 있는 경우에 비탄성 자굴이고 람다 RF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설계식에 다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FL은 0.7 FI 그거 FI 여기 넣으면 되겠고 KC는 0.5를 넣으면 돼요. 그럼 람다 RF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폭두께비가 만약에 요 사이에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횡비틀림 자굴할 때와 식이 비슷하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FI 요 지점 알고 요 지점 값 알고 또 요 지점 값 알고 요 지점 값 알면은 여러분들이 람다가 만약 여기 있을 때 요 값이 얼마냐? 요거는 이와 같이 직선 보관법으로 구할 수 있다. 비례식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한 사람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 만약에 람다 RF가 람다보다 작은 경우, 즉 람다가 람다 RF보다 큰 경우, 여기가 뭐야?
람다 RF잖아. 여러분들 단면의 폭두께비 람다 RF보다 크면은 요 값이 얼마냐 이거야. FCR. 여러분 본 바와 같이 이게 뭐예요? 서형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곡선으로 변화하죠? 뭐에 따라서? 람다에 따라서 곡선으로 변하니까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람다 제곱이 여기 들어가 있네.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탄성계수 K씨는 0.35. 여기다 넣으면은 여러분들 FCR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지금 본 걸 우리가 프렌지 국부자골에 따른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문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외부 국부자골에 의해서 강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빔이 있는데 힘 모멘트를 받아요. 이 외부가 두께가 좀 얇으면은 외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외부의 자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골 받는 부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응력을 제대로 못 받겠죠. 원래는 이렇게 점선으로 응력을 이렇게 탄탄하게 받다가 외부의 일정 부분이 자골이 일어나. 이렇게 응력이 못 받게 된다. 줄어든다 이거야. 단면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지금 요 힘 모멘트 보면 여기가 압축이 걸리고 여기가 인장이 걸립니다. 압축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고 인장 받는 부분에서는 원위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선처럼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응력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 응력을 잘 받지 못하는 거는 응력이 재분배돼서 이렇게 옆으로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전달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원래 그 이웃한 다른 단면에서 응력을 더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웃한 단면에서 받을 수 있는 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도가 감소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부분에서 국부자골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강도가 감소하겠느냐를 이 RPG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RPG는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뭐 E 알고 FI 알고 그렇죠? HC 알죠? HC 압축받는 외부의 높이의 2배. 그게 HC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AW 했었죠. 분모는 뭡니까? 압축 플랜지의 면적. 요 면적에다가 이거는 압축부의 외부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이거 RPG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RPG 값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강도가 국부자골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1보다 작게 되겠죠. 만약에 RPG가 1보다 크게 계산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외부에 국부자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MN 계산할 때 RPG, FCR, SXC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RPG가 예를 들어서 뭐 0.9가 나왔다. 그럼 0.5 그냥 쓰면 되겠어요. 근데 RPG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뭐 1.2가 나왔다. 그럼 1.2를 쓰면 될까요? 국부자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강도가 막 커지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기본 강도를 가져가는 거죠. 1.2가 나왔다면 RPG는 2를 써야 될 거라 그렇죠? 즉 국부자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한 것이 좀 정리해 보면은 FCR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RPG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좀 전에 썼지만 MN은 RPG의 FCR의 SXC 이렇게 되죠. 그래서 FCR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횡, 비틀림, 자골 하나는 또 뭡니까? 플랜지, 국부, 자골 이렇게 두 가지 계산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횡비틀림 자골에 의해서 구했더니 FCR이 예를 들어서 120이 나왔다고 칩시다. 플랜지 국부자골에서 구했더니 FCR이 100이 나왔어. 그러면은 FCR은 뭘 써야 될까요? 120을 써야 될까요? 100을 써야 될까요? 네, 당연히 100을 써야 됩니다. 즉 응력이 100에 도달하면은 플랜지 국부자골이 딱 일어나고 마는 거야. 횡비틀림 자골은 120까지 견디니까 횡비틀림 자골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100에 도달하면 플랜지 국부자골이 일어나서 이 빔이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작은 값으로 FCR이 결정이 되겠죠. RPG는 외부의 국부작업이다. 그래서 RPG랑 FCR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뭘 구하면 되겠어? SXC.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단면계수 보겠습니다. 단면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단면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인장 플랜지가 큰 경우, 이게 인장 플랜지입니다. 그게 지금 압축 플랜지보다 커 보이죠? 인장 플랜지가 큰 경우가 있고 또 인장 플랜지가 작은 경우, 압축 플랜지 대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각각 SS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일단 압축 플랜지의 SX란 얘기는 이 X축 중심의 단면계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C란 얘기는 압축축이란 얘기예요. 압축, 컴프레션. 따라서 XSC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YC가 도심이죠. 그래서 압축축 YC, YT는 인장측 도심까지 거리, 그게 YT입니다. 따라서 압축 플랜지에 대한 단면계수를 구하고 싶다. SSC는 I 값을 YC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C는 탄성 중립축에서 압축 플랜지 끝단까지 거리다. 도심 구하는 거 여러분들 했었죠? 아주 기본이죠. MN 압축 플랜지의 자굴 강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N은 RPG에다가 FCR에다가 XSC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장 플랜지가 이렇게 큰 경우에 이 표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플랜지가 이 압축 플랜지가 있고 그다음에 인장 플랜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은 인장 플랜지가 커. 그러면은 YC랑 YT랑 도심까지 거리죠. 이게 어느 게 큽니까? 인장 플랜지가 크니까 도심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YC, YT 어느 게 더 커요? YC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SSC랑 XXT랑 어느 게 크냐? SSC는 뭐예요? 압축축 단면계수야. 그렇죠? 이 압축축 단면계수고 SXT는 뭡니까? 인장측 단면계수입니다. 단면계수 식이 어떻게 되죠? 단면계수 식은 I를 Y로 나눈 거야. 그러면은 SXC는 I를 압축축 도심까지 거리 뭐야? YC 이렇게 나누는 거죠. SST는 I를 뭘로 나눠? 인장측 도심까지 거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하나의 단면이 주어지면은 I 값은 몇 개가 주어집니까? 하나로 주어지죠. 그러나 단면 계수는 몇 개가 주어져? 두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압축축이랑 인장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2학년 때 사실 배운 뭐 기초죠, 기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YC가 YT보다 더 컸어요. 그러면 SXC랑 XST랑은 어느 게 더 클까요? YC가 더 크니까 큰 게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SSC가 더 작아지겠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인장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응력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인장 측 프렌즈는 잡아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장이니까 자굴이 있어요, 없어요? 인장은 자굴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인장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응력은 얼마야? FY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압축 측은 자굴이 발생하니까 FCR까지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 국부자굴 영향이 있잖아. 그렇죠? 압축 측에서는. 그래서 국부자굴 때문에 이걸 또 곱해줘야 돼. RPG만큼 또 작아져. 그렇죠? 그러면은 인장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응력은 FY인데 압축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응력은 RPG의 FCR이야. 어느 게 클까요? 자굴 응력이 절대로 FY보다 클 수 없겠죠. 따라서 FY가 커요. 따라서 이 압축 측의 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RPG FCR에다 뭘 곱해야 돼? SSC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도고 이 인장 측의 강도는 어떻게 돼? MN은 받을 수 있는 응력은 FI고 단면계수는 SST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단면계수도 인장 측이 크고 받을 수 있는 응력도 인장 측이 크고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곱했어. 곱한 게 MN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작은 압축 플랜지의 MN 즉
압축 플랜지의 강도와 인장 플랜지의 강도 중에서 압축 플랜지가 작기 때문에 압축 플랜지의 강도를 우리가 이 단면의 강도로 쓰면 되겠다. 플랜지의 강도를 계산했더니 100이 나왔어요. 인장 플랜지의 강도를 계산했더니 1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장 플랜지가 클 때는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항상 압축 플랜지의 힘 강도가 더 작더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 인장 플랜지가 클 때는 이 빔의 강도는 뭐가 가버닝해? 압축 플랜지의 강도가 가버닝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뭘 보냐? 인장 플랜지가 작은 경우를 한번 보겠다. XT와 한번 계산해보면 인장 플랜지 쪽의 단면계수죠? I분의 YT 이렇게 단면계수예요. 그래서 인장 플랜지에 대한 단면계수, 탄성 중립축에서 인장 플랜지 끝단까지의 거리, 이게 탄성 중립축이죠? 단면이 모두 탄성 상태에 있을 때 중립축을 구하는 거죠. 그 중립축은 어떻게 구해요? 이 위치는 도심이고 그게 바로 탄성 중립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또 시그마 AY 그다음에 시그마 A 이렇게 구하죠. 그게 도심이잖아. 인장 플랜지 항복에 대한 힘 강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장이니까 FY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면계수는 인자니까 XXT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압축 플랜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윗부분이죠. 얘는 M에는 외부가 국부작으로 했으니까 RPG 곱하고 얘는 자굴이 일어나니까 FCR이죠. FY가 아니라 FCR이고 압축 플랜지의 단면 계수니까 SSC 이렇게 곱하죠. 인장 플랜지가 작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우리가 작은 값을 써야 되는데 어느 값이 작아지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이 안 돼. 왜 판단이 안 되느냐? 요 밑에 표를 한번 봅시다. 좀 전에 인장 플랜지가 클 때는 항상 압축 플랜지의 그 자굴 강도에서 결정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둘 중에 어느 값으로 결정되는지를 모른다. 왜 그러냐 이거죠. 압축 플랜지의 YC랑 인장 플랜지의 YT 보겠습니다. YC 이거죠. YT 도심 어느 게 더 길어요? YT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SSC 압축 플랜지의 단면계수 XXT 인장 플랜지의 단면계수 어느 게 더 큽니까? 거꾸로 되죠. 그 다음에 인장 플랜지에 받는 응력은 FY까지 항복까지 받죠. 왜냐? 자굴이 안 일어나니까. 압축 플랜지는 FCR에다가 RPG 외부의 자굴 요소도 같이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느 게 더 큽니까? FY가 더 크죠. 그러면 M에는 어떻게 된 거야? M에는 SSC랑 요거랑 곱하는 거죠. 쫙 곱했어. 또 인장 플레인 쪽도 요거랑 요거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했어. 그럼 둘 중에 이 압축 플랜지 쪽이랑 인장 플랜지 쪽이랑 어느 게 더 크냐 이거야. 어느 게 큰지 가만히 보니까 SSC는 압축 플랜지 쪽이 크고 응력은 인장 플랜지 쪽이 크니까 두 개 곱하면 어느 게 더 커질지 경우에 따라서 압축 플랜지가 클 수도 있고 인장 플랜지가 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게 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두 가지 식으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인장 플랜지의 힘 강도랑 압축 플랜지의 힘 강도를 계산해서 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인장 플랜지 이게 90 나오고 얘가 100이 나왔다. 둘 중에 작은 거 90을 써야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더 크냐 이런 걸 이제 따졌는데 이런 거가 뭐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두 개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압축 플랜지가 크건 인장 플랜지가 크건 두 개 계산해서 작은 값을 써도 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표를 이렇게 따져서 메모리 할 필요가 없겠죠. 원리를 한번 따져 본 것이고요. 자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플랜지의 플레이트 거더의 힘 강도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단면이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건 압축 플랜지고 인장 플랜지죠. 보는 바와 같이 압축 플랜지가 작은 경우죠. 압축 플랜지가 작기 때문에 약하겠죠. 그러니까 압축축의 자굴이 가버닝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압축 플랜지가 이게 더 크다.
앞쪽 플랜지의 자굴이랑 인장 플랜지 항복이랑 두 개 구해서 장값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앞쪽 플랜지의 그 자굴 강도가 항상 인장 쪽 강도보다 작기 때문에 앞쪽 플랜지의 그 자굴 강도만 고려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빔입니다. 단순 빔이죠. 하중을 받았을 때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여기에 이렇게 X, 여기 X, 여기 X, X, X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횡지지되어 있는 걸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힘 모멘트를 받으면은 이렇게 횡방향으로 횡비트림 자극을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게 요 거리입니다. 5m 간격으로 서포트를 댔다는 얘기죠. 따라서 B 지지장이 얼마야? LB가 얼마야? 5m라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만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은 스판이 20m H형 단면에 플레이트 거드예요. 그림과 같이 고정 하중이 이렇게 발생했고 하라중이 이거일 때 플레이트 거더의 힘 강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시오. 하중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하중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 MU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중이 있으면 우리가 MU를 계산할 수 있어요. 플레이트 거대의 힘 강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돼? MN을 구해야 되겠지. 강도 감소 계수까지 곱해서 이거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구해? 이 단면 형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한 파이 M에는 파이의 RPG의 FCR의 SSC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모멘트에 의한 MU랑 이 플레이트 거더가 갖고 있는 강도랑 해서 이 강도가 이렇게 더 크면은 안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지 작은지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야. 검토하라는 얘기는 플레이트 거드는 강축에 대한 힘을 받으며 물론이겠죠. 이 강축에 대해서 힘 모멘트 받는다 이거죠. 양단과 4등분점에서 압축 프렌즈가 횡지지되어 있다. 아까 얘기한 이렇게 양단과 4등분점 여기 가운데 4분의 1, 4분의 1 3시죠. 횡지되어 있다 이거죠. 플레이트 거대의 플랜지와 외부의 강제는 이와 같다. 강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항복력을 알 수 있어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동원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예제 풀이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